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 이렇게 글을 썼는데, 자, 이 대목에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자, 뭔가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저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어쨌거나 지금 YTN이 의뢰해서 엠브레인 리퍼블릭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 중단돼야 된다가 43% 나왔고, 자, 중단해서는 안 된다가 5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가 51% 나왔으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되고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자, 이것이 파기환송심, 항소심에서 6월 18일 날짜로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하다가 47% 나왔고 부적절하다가 4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보다 부적절하다가 1% 더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가 45% 나왔습니다. 사퇴하면 안 된다가 4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보다 사퇴하면 안 된다가 2% 더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여론조사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추이를 보고 이걸 참고로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무슨 날입니까? 5월 16일 아닙니까? 5월 1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때보다 못한 암흑천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원래 이렇게 망하려면 제대로 망해야만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망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뭐 아쉬움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김문수나 국민의힘의 저 숙골들이 항장수가 주장하고 있는 서포 15조 5+3 자, 이 사회개혁안을 받을 리가 없다.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숙골들과 국민의힘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다 합쳐서 50만 100만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수 전체에 2200만을 죽음으로 절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자,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 그들이 보수를 전담해서 이렇게 소용돌이로 끌고 가는데 같이 죽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선거에 보이콧을 하는 게 최선이고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원칙을 그야말로 밥 말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버글버글하다. 자, 그렇지만 원칙을 기꺼이 지켜야 되겠다. 자, 그래야만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암울한 세상에 우리가 살얼음판을 긋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암흑천지로 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선에 가는 건데 한덕수하고 김문수 두 사람 간에 아름다운 단일화가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죠. 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는 길이 있었는데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는 길을 택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되지도 않을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지. 자, 무슨 짓이냐? 이런 무슨 개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 그거는요, 숙골들의 논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기 위한 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독수 대행을 지목해서 반 이재명 개헌연합을 통해서 지금 호남표나 좌파 중도표까지도 흡수하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을 다 끌고 모으고, 자, 이재명하고는 다 이렇게 월등히 캐리어나 인품이나 능력에서 월등히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자 했더니만 그걸 갖다가요, 자, 이재명 쪽하고 숙골들이 지난 5월 10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후보 누가 이기냐 하니까 한독수가 이겼어요. 자, 그러면 발표하면 될 건데 또 한독수로 교체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가지고 근소한 표 차이로 졌다. 자, 그러면서 김문수가 후보를 차지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문수가 단일화하겠다. 자기가 1등이 되면은 단일화 반드시 한독수하고 이루겠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김문수가 1등을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그 한독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김문수를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김문수가 1등을 했는데, 자, 1등 만들어줬더니만 이렇게 그때부터 생감에서 말 바꾸기, 자,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공정에서나 코프라 그리고 이거 갤럽 리얼미터 이런 데 보면은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자, 공정에서는 이재명이가 45.8, 김문수가 38.8, 이준석이가 9.2. 공정은 기본적으로 보수 쪽이죠. 그래서 이재명하고 김문수 차이가 7% 차이. 코프라, 자, 사회 여론 평판 연구소, 이걸 갖다가 코프라라고 하는데 8% 차이 난다.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김문수 8% 차이 난다. 이 김문수가 지고 있는 거죠. 자, 갤럽 리얼미터, 갤럽에서는 이재명이가 51%, 김문수가 29%, 이준석이가 8%.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수가 이렇게 지지율이 22% 차이 난다. 리얼미터와 갤럽은 이렇게 좌파 성향이죠. 리얼미터와 갤럽은 좌파 성향이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과 김문수 지지율이 20% 차이 난다. 자, 여기 보면 MBS도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김문수 이 지지율 차이가 22% 차이 난다. 자, KBS가 표본 한국 리서치 중도 성향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재명이가 46, 김문수가 31, 이준석이가 8.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수가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15% 차이 난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앞으로 참패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가장 덕을 본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는 기호 4번을 달고 나와가지고 돈도 최소한으로 서면서 지지율이 6%에서 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반을 떼줘서라도 이준석이하고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자, 또 이재명 측에서는 안정적으로 표를 깨주고 있는 이준석이가 아주 고마울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준석이를 별로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원래 대중은요, 내면의 깊숙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마치 젊어서 새 정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준석 하면서 특히 30대 40대 중심으로 몰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미지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죠. 갤럽이 유수원 의뢰로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해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1위를 하던 이재명이가 요즘 될만하니까 좀 내려가고 1위를 이준석이가 했어요. 그러니까 비호감도 조사해서,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비호감도가 67%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지도하고는 다르게 응답자들이 어떤 긍정, 부정,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걸로 호감도가 높다면 지지층 확장의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자기쯤에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준석이가 20대에서 지지도를 높게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이준석을 열렬하게 지지할 거다. 자, 그런데 정작 보면은요, 20대에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아서 호감도가 39%, 비호감도가 51% 많이 높지요. 보수층에서는 호감도가 33%, 비호감도가 65%로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자, 중도층에서도 호감도가 29%, 비호감도가 67%라는 거예요. 자, 김문수는 어떠냐? 김문수는 비호감도가 62%, 호감도가 35%. 자, 그래서 김문수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비호감이 우세했고 70대 이상에서는 호감도가 64%로 우세했어요. 자, 이재명이는 어떤가? 이재명이는 호감도가 높았는데 국민들이 좀 간사해서 이재명이가 될 것 같으니까 호감도가 54%, 비호감도가 44%. 3명 중에서 이준석, 김문수, 이재명 이 3명 중에서 이재명이가 비호감도가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제일 낮게 나왔다. 제일 낮다. 자,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준석이가 지가 저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일부요. 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도 싫고 김문수도 싫어서 이준석 하자. 자, 그런데 저렇게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준석이가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만 잘 모를 겁니다. 자,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 도나 시군 단위의 판사들이 겸하지요. 그러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할 때 그냥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비상인 선관위원 중에서 최고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2023년에 건순일, 노정희, 노태학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자, 월 29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는 거요. 자, 이 수당은 이름이 뭔가 하면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선관위원에게 공직선거 추진 활동 수당 명목으로 돈을 입법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지요. 자, 매달 위원장에게는 290만 원, 비상임 선관위원들에게는 215만 원씩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이 사실은 많이 공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면은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이라고 받는 290만 원과 별개로 435만 원의 겸직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290만 원하고는 숫자도 다르니까 별개로 보여요. 자, 그러면 290만 원에다가 435만 이걸 합치게 되면 얼마 됩니까? 725만 원이 되잖아요. 자, 선관위원장이 되면 대법관이 자기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에서 받는 월급의 한 50% 정도를 중앙선관위에서 채워준다. 자, 옛날에도 그래왔고 간행이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겸직수당이 17개의 시도 선관위원장은 110만 원, 지방법원장이죠. 자, 그리고 249개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가 맞지요. 자, 부장판사. 자, 249개 시군구 선관위원장 부장판사는 40만 원씩 받는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위원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법관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자꾸 욕도로 먹어가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저렇게 귀찮게 하고 시비에 걸릴까? 자, 아예 안 한다고 하고 딴 데 떼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받는 돈이 예사롭지 않다. 자, 지금 겸직수당하고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하고 합쳐서 72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돈입니까? 자, 이 부분에요 대해서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세요. 자, 이거 따로 받는 거 맞죠? 액수가 다른데 뭐 포함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저께 한독수 추대위라는 데서 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김문수가 자,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독수 추대위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자, 한독수 전 대행이 여기에 인정을 해 줬습니까? 자, 저거 나름대로 추대위가 서너 개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한독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문수는 지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김문수가 한독수 추대위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왔던 정치 브로커들이나 정치꾼들 데려와가지고 기자회견 시켰습니까? 자, 솔직히 말하면요, 한독수 대행을 보고 김문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가요 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자, 그가 서민을 위한 사회 개혁이나 이런 쪽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자, 서민을 위한 사회 개혁하라. 그 외에는 방법 없다. 자, 그래서 한독수 추대위, 한독수 대행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들이요 한독수 추대위라는 이름을 쓸 권한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수골들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맹분으로 살다가 죽는 거지. 한독수 대선 후보 환영, 사회개혁 촉구, 한독수가 당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았고 외교 통상에도 이렇게 트럼프 정부와 이렇게 원만하게 협상하게 되면 경제도 구출할 것이다. 자, 이런 거고. 여러분, 한독수 총리가 처음부터 대선에 나올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열흘 전에 생각을 굳힌 거예요. 어쩔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자,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독수뿐이다. 한독수와 김문수 단일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 한독수와 아름다운 단일화 하겠다 해놔놓고 시간 끌고 말 바꾸고 생 까고 거짓말하고 자, 애먹이다가 결국에는 엎어버리면서 김문수 지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가지고는 못 이긴다. 100% 못 이긴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한독수로 단일화되면 한가닥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자, 한독수만한 인물이 없다. 실력도 있고 덕망이 있고 인품도 있고 또 안보, 외교, 통상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월등한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 하버드 대학교요 그 경제학 박사 그리고 서울대 상대 이 3등으로 졸업했다. 자,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본부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사도 있잖아. 주미 대사도 지냈고. 그리고 양쪽에 그러니까 좌파 우파 그 정권에 국무총리도 지냈고. 이렇게 엘리트 확연하게 이렇게 월등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후보자를 갖다가 이렇게 밀쳐내버리고 자, 이 나쁜 길, 안 되는 길을 택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는.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참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호남권에 500만 그러니까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 호남 사람 500만 그리고 강주를 포함해가지고 전라남북도 다 합하면 500만 이 다 합쳐가지고 1000만 표 중에서 30% 300만 표를 자, 이 한독수가 가져오게 되면 이 승리다. 그래서
이 300만 표라는 것은 저쪽에서 가져가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600만 표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